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지원해야 할까요? 최근 우리나라 내 국가 유공자 인정 방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2023년 6월 전까지는 무조건 지정된 보훈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다니던 큰 병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절차도 훨씬 간편해진 거죠. 이 모든 변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바탕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면 누구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제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변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오늘 그래서 총 6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새로운 진단 시스템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 바로 국가보훈장애진단서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더 이상 한 곳의 보훈병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공자 본인이 원래 치료받던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도 진단이 가능해진 겁니다.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절차가 대체 어떤 시스템에 적용되는 건지 바로 상위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서 상위 등급이 뭐냐면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은 분들의 부상 정도를 체계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들의 희생의 무게를 재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8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제도가 정말 얼마나 촘촘하고 상세하게 짜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이 나뉘는데 그 안에 세부 분류 기준이 무려 189개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등급이 딱 정해지면요. 지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매달 드리는 연금처럼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 다른 하나는 자녀 교육이나 의료 지원처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비금전적 보상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유공자분들께 얼마나 더 편해졌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서 신체 검사 받고 과정이 좀 복잡했잖아요. 이제는 아주 명확한 4단계로 딱 정리됐습니다. 먼저 인증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요. 관련 서류들을 모아서 가까운 보훈관서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거죠.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해졌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제도는 신뢰가 없으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를 써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꼭 지켜야 하는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원칙들이 있어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이 원칙들 한번 보세요. 정말 깐깐하죠? 그냥 아프다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의사가 진단서에 이분은 5급에 해당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등급을 암시하는 말조차 쓰면 안 됩니다. 의사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대체 어떤 부상이나 질병까지 이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범위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아주 꼼꼼합니다. 먼저 시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범위, 즉 시야가 좁아지는 문제까지 눈의 장애를 정밀하게 평가하고요. 잘 안 들리는 청력 손실은 물론이고 냄새를 못 맡거나 음식을 씹고 말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도 절대 놓치지 않아요. 뇌 손상 같은 신경계 문제나 정신 건강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몸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폐 같은 가슴 부위 장기는 물론이고 소화기관 같은 복부 장기의 기능 저하도 다 평가 대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나 팔다리는 기본이고 저기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정말 우리 몸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운 제도가 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절차가 좀 편해졌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험병원 신검 대신 진단서를 낼 수 있게 된 이 변화가 과연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갖는 걸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이며 유공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변화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존중과 예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이 그분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거고요.